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지난 21일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광둥성 광저우로 가던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가 중국 남부 광시 장쪽 자치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2010년 허난항공 8387편 추락사고 이후 중국에서 12년 만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여객기 사고인데요. 탑승 인원은 여객 123명, 승무원 9명 등 총 132명입니다. 사고기는 당일 13시 15분에 쿤민 창수이 국제공항을 이륙하여 최대 순항고도 29,100피트, 약 8,000m까지 상승한 채로 광저우 바이유인 국제공항으로 비행 중이었습니다. 14시 19분경 광시 장쪽 자치구 우저우시 터미널 일대에서 기체는 갑작스럽게 수직 낙하하기 시작하였으며 14시 20분경 통신이 두절되고 약 3분 후에 지상에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추락과 동시에 커다란 폭발음이 들리고 기체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산악지역에 추락했으며 사고 이후 큰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서는 비행기가 고도 8,000m 상공에서 급강하해 추락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는 기체 잔해만 남았을 뿐 동체의 원형은 찾아볼 수 없어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구조당국은 구조대를 현장에 파견했지만 인명피해 소식조차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동방항공 공식 웨이보 프로필 사진은 이를 애도하며 흑백 사진으로 바뀌었고 홈페이지 역시 흑백으로 바뀌면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습니다. 사고기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은 다행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2위 규모의 항공사인 동방항공은 지난해 3월 9일 2년 계약으로 채용한 한국 국적 기간제 승무원 14기 73명 전원에게 정규직 전환 3일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었습니다. 사측은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해고 사유로 들었는데요. 그러나 1만 명이 넘는 동방항공의 중국인과 외국인 승무원 중에 한국인 승무원만 해고되어 당시 큰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때는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니 전화위복이 된 듯하다라고 하였죠.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가족이 동방항공 윈난지사에 도착했으며 승무원 가족 지원팀이 후속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 역시 어느 누구도 생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또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있다. 괜한 기대 말자. 생존 가능성은 전혀 없어. 그저 화재 진압 요원들이 안전에 유의하고 사고 원인을 잘 찾아내는 것에나 신경 써야지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대부분의 항공기 사고를 은폐해왔던 중공의 특성상 이번 항공기 추락 사고 역시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또한 여느 나라와 같이 국제항공법에 따라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 보고서를 발행하긴 합니다. 다만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사고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사고조사 보고서를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뿐 국민 등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죠. 사고조사 과정도 굉장히 불투명한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더욱더 투명하게 사고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중국은 그 반대입니다. 국격에 손상이 갈까봐 감추기에 급급하죠. 항공기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상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와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는 국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 13챕터인데요. 이는 항공기 사고 및 사고조사에 관한 기준과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고를 항공기 운영과 관련된 사건, 즉 인명피해나 항공기의 파손에 관한 투명한 절차를 공개해야 하는 협약입니다. 그러나 중공은 항공기 사고와 관련 민감한 문제라며 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유사국가 소리나 듣는 한 예로 중국 민항총국은 1999년 대한항공 6316편 상하이 추락사고 조사를 마친 뒤 대한민국 건설교통부가 사고조사 결과와 보고서를 요청하자 자신들은 사고조사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 없고 해당 사고의 교훈은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고조사 보고서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사고기 등록국으로서 사고조사 보고서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말이죠. 건설교통부가 재차 사고조사 보고서를 요청하자 중국 민항총국은 그제서야 한국의 법과 원칙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며 보고서를 제공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 스촨항공 8633편 창문 파손 사건 때에는 조종사가 훌륭한 대처로 비상착륙할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전체 공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조종사들이 승객들을 구한 영웅인 것은 맞지만 자국의 위상에 손상이 가는 부정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폐쇄적으로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조차 발표하지도 않는 중국 민항총국이 조종사들을 영웅화시킬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니 머리가 띵해지는 상황입니다. 중국이라 쓰고 총체적 난국이라 있는다.
2004년 중국 동방항공 5210편 사고의 경우에는 지각한 조종사가 출발 시간에 늦을까봐 필수적인 제빙 작업을 하지 않고 이륙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탑승자 53명이 전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중공은 관련자 사법 처리에 관한 한 줄의 발표만 있었을 뿐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심지어 유가족들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2004년 중국 동방항공 5210편 추락 사고에서 사고 승객들의 유가족들이 중국 민항총국의 사고 내막을 자세히 알고 싶다며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항의하였으나 결국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또 한 번 중국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사고조사 기관이 공표한 보고서는 철저하게 싹 받아와서 사고 예방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남의 나라 사례는 자국 정책 개선을 위해 사용하고 자국의 치부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항공 6316편 화물기 사고 당시 겨우 받은 보고서에서 문건을 확인한 결과 중국 당국은 항공사고 조사 자체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고 조사 보고서를 국제조사관들에게 공유하긴 하지만 단순히 발표만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정보 통제를 통한 국민 우민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민들의 알 권리보다는 사회 질서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 홍콩 항공기 기장이자 공인항공기 사고조사관인 데이비드 뉴베리는 타임지의 이번 사고에 대해 중국은 항공 안전에 대한 약간 편집증적이어서 철저하게 조사하기는 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고 경위에 대해 밝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공은 대대적으로 인민들의 시선 돌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면서 자국의 일부 기업들이 항공기 추락 사건을 이용해 마케팅 홍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적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최근 웨이보에서는 추락 사건은 마케팅 도구가 아니다 라는 해시태그가 조회수 3억 건을 돌파하였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산시성의 한 부동산 회사가 사고 항공편 배경 홍보 도면을 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고 이전에 촬영된 사진이며 사고 이후 모든 관련 홍보물을 삭제했다고 밝혔으나 중국 네티즌들의 화를 삭히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거 사람인가 정말 생물의 다양성을 알게 해준 것 같다. 돈에 미친 듯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해당 기업에게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와는 별개로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사건의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보도나 발표의 소극적인 정보를 비판하거나 하는 보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중국 매체들은 현장에 나가 있는 구조대들을 영웅화하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 광시통도는 주야간으로 진행되는 수습 현장에서 구조대들은 길가에 앉아 식사를 하고 차량 본넷 위에 밥을 올려놓고 먹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에 항공사고 전문가들은 중국 민항총국이 사고 원인 규명에 불투명하게 발표하는 상황에서 인민들의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원인 규명을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조사 이후 중국 당국이 과거와 같이 발표를 하지 않을지 혹은 정신 차리고 발표할지에 대해 세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도 보고 있다 시진핑. 공인항공기 사고조사관인 제임스 콕스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모든 발생 요인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책임을 조직 전체에 공유하는 제도를 채택하기보다는 한 명의 희생양에게 책임을 돌리고 사건 밑에 선을 긋고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대부분의 항공사고는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단지 한 개인을 붙잡아 처벌하기 위해 종종 다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덮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국적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은 고귀하며 죽음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에게도 사고 원인을 공개하지 않는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중국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이때다 싶어 한국인들이 자국의 사고를 조롱한다며 한국인들은 생명의 가치를 모르냐라고 우리에게 애꿎게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저 자국의 위상에 흠집이 난다는 가짜는 이유로 사고를 은폐하려는 중공과 그들을 두둔하는 자들이야말로 그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중국.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